지금 녹화하는 당일 8월 24일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우리 아이들의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면서 근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어제도 MBC를 통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대통령님께 보내고 싶은데 전달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아빠가 그러면은 MBC를 통해서 한번 편지를 보내보자. 그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해서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다는 공공장소 아니에요, 아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거를 다 하면 고래랑 돌고래랑은 어떡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어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슬프대요. 이 초등학생이 지금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인류의 최초로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박살난 원전의 오염수를 이렇게 투기한다는 게. 근데 우리나라 여당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안전하다는, 우리는 영양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넘쳐난다. 근데 중국에서는 바로 직접 마셔라. 그렇게 안전하면은 중국,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 무려 여당이라는 곳에서는 일본 쉴드를 칠 수 있는 건지. 오늘 한덕수 총리가 아까 1시에 기자회견하고 있던데 뭐라고요? 안전하다고. 아니 본인 스스로가 먹을 수 있다고도 얘기했었어요. 한덕수 총리가요. 그러니까 근데 좀 한덕수 총리 집 앞에 한번 근데 갖다 한덕수 줘봐야 총리가 되겠어. 뭐 살아봐야 뭐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지금 창창하고. 그 나이 때 그 분들은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10대, 20대 문제가 있는데 그분 거의 80대 가까이 되신 분이 나 먹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드시는지 마시는 말든지. 상관없어. 문제는 그런 우리가 안 식으로 먹고 이 싶은데. 책임 있는 공직자가 나도 마실 거니까 너희 닥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말이 30년이죠. 제가 좀 끔찍했던 게, 그러니까 오윤혜님도 아이 키우고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데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오늘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되거나 엄마가 되거나 할 때도 이 물이 계속 틀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최소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소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이제 전철 타고 오다가 어제 방송이었는데 신장식 뉴스 하이킥 네. 거기 매일 출연하잖아요. 네, 어제 출연하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 맞아요.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미국의 과학자들이 도쿄 원전을 이제 가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의 재앙이 되는 것이다. 네. 이건 분명하게 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같은 대학,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 네.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안전하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수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같은 대학 교수인데도 네. 수치 조작하는 사람들이다. 본인들의 이익과 맞다면.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맞지도 않는 거다. 오죽했으면은 현대 아산병원장. 네. 현대 아산병원장이 굉장히 그 똑똑한 네. 의사예요. 네. 그분이 69년생인데 이분이 이제 한 달 전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수치 거짓말하지 마라.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나 의사다. 의사인데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 박살난 원전에 지금 로봇 보냈잖아요. 7, 8대. 근데 그거 방사능이 너무 세가지고 다 녹아버렸죠. 다 녹았죠. 고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있는 게 지금 처리가 되지도 않고 바다에 투기되는데 그게 안전하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그렇죠. 이게 1, 2년도 아니고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당연히 좋은 영향은 아니겠지.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일본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바다에 이런 나쁜 공공의. 짓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면은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그 유조선 있잖아요. 네. 유조선이 만약에 동해에 침몰이 된다고 하면 바다에 쫙 퍼지잖아요. 기름이. 그 일본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미 난리 났겠죠. 난리 과거- 났겠죠. 과- 근데 이거는 유조선은 한 번 퍼진 거고 그리고 유조선은 여기저기서 한번 퍼져봤던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이거는 30년 넘게 이걸 방류를 해야 되고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일본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죠? 근데 그린피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한국이 이렇게 방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공범이다.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도 찬성의 입장도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공범이 됐어. 입장이 없대잖아. 입장이. 이거 여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 입장이 없다는 건 무슨 국민의 말이에요? 생명과 안전 이거 다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날렸죠. 네. 그러니까, 날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하는 거를 이 국제법상을 막을 방법이 없으면은 계속 조건을 걸고 짚어놔야지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 뭐 대통령이 나가서 IAEA 기준 뭐 확실하다 IAEA. 안전하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이게 문제가 생겨도 한국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날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의견이 엇갈린다 어쩌고 부분을 했었을 때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 외교적으로는 걸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반 과학과는 다른 게 원래 의학이랑 과학 가장 큰 다른 거는 의학은 임상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임상실험이. 네, 없죠. 그러니까 설사 이론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을 짚어놓고 두고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면서. 아까 이제 법적으로 공범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피해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 피해자가 보상 청구 들어올 때 한일 정부 양쪽으로 다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린피스 얘기가 맞아요. 공범이 돼버렸어. 아 진짜 끔찍하다. 그리고 이번엔 뭐 빼도 박도 못해 걸린 게 대통령실이 4천만 원 들어가지고 오염수 안전하다는 뭐 맞아요. 홍보 영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선배 청구 들어올 때 한국 정부한테 청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아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권력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 이건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안전하다고 홍보 영상까지 만든 거는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좀 유식한 말로 어쨌든 국민들에게 엄청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뭐 대응할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의 의무는 완전히 어겼기 때문에 네. 이거 탄핵 사유 아닙니까, 박근혜 진짜? 세월호 때 7시간 늦게 움직였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네. 네. 국회 표결에 맞아요. 탄핵 사유로 들어갔어요. 헌재에서 인정 안 됐지만은. 그럼 이거는 일본의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일본 편을 들고 나왔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헌법 위반으로 지금 김용민 의원이 탄핵 발의하겠다는 거아니에요. 아, 아니 저는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어머, 가야 서울의 되고. 소리하고 이 문제 네. 관련해서 한 30분 방송을 했어요. 네. 전화로다가 제주도에서 네, 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대통령은 그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하죠. 국가 영토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네. 지금 영토를 포기한 거예요. 네. 바다를 포기한 거거든. 대통령이 자기의 직분을 갖다가 포기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오라고 해야지. 내려오라고 탄핵 자격이 없는 거지. 탄핵해야 돼.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탄핵 사유예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진짜. 반드시 이번에 탄핵해야 된다. 저는 야당이 지금까지 하나도 브레이크 못 걸었잖아요. 12구 참사부터 5성부터 잼버리부터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무능해, 이 정부의 무능이. 근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만큼은 진짜 온갖 모든 방법을 진짜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잡고 무조건 뭐 방출이 네. 됐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중간에라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을 발휘해가지고 해야지 총선 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일단은 장외 집회를 나가서 이제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거 먼저 할 거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뭐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운영위 소집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메시지 오고 갔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탄핵 발의를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또 여기도 숫자가 많고 각각의 의견이 많아서 탄핵 발의까지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어차피 헌재 나오면 이게 200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탄핵하려면. 아니 올라가려면. 탄핵이 성공은 안 되더라도 맞아요. 그 네.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잘못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정부가 맞습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거지. 정치적인 행위로서의 탄핵을 이제 보여줘야 될 건데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의견 모으다 다 끝나겠네. 의견 모으다 결국 방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조율하고. 아니 윤석열 정부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데 시행령 해가지고 이동관 데려다가 공영방송 다 장악하고. 아니 무슨 놈의 야당은 토론하고 의견 모으고 장애투쟁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싫어요. 저랑 안 맞는다고요. 여기 끝에 함께 잘했다. 답답합니다. 내가 윤혜 씨하고 네, 소주를 먹어야 몇 년 돼. 전에 방송을 네, 같이 시작을 인연 있으시다. 했는데 맞아요. 우린 정말 특수관계지. 특수관계. 근데
왜 이렇게 세졌어? 아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매일 MBC 데일리를 하면서 정말 평소에 보지도 않는 뉴스를 매일 보게 되고 알고 싶지 않은 사안들을 알게 되면서 이거는 진짜 안다면 알고 있는데 침묵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방임이고 방종이다. 지금 이제 맞습니다. 일본 안에서 어떤 좀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냐면은 일본 어민 총연합회가 일본의 그 네. 법원에다가 도쿄전력이 이 핵 오염수 무단 투기를 갖다가 막아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좀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 일본 이제 니카타 현에 사도 광산이라고 하는 이제 금광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1941년도부터 거기에 45년 해방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끌려가서 이 노동을 했던 강제 동원됐던 장소였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반대 시위하러 이제 갔었거든. 갔는데 일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니카타 현의 이제 현 의원이지 우리로 치면 이제 도의원 같은 이제 그분이 이제 아라이상이라고 여자분이 이제 같이 오셔서 우리 같이 시위하고 했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니카타 전체가 다 바다를 끼고 있고 이 사도섬 전체가 우리나라 한 거제도만한 섬인데 이렇게 큰 섬에 어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일본 그 도쿄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냐? 격분을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 지금 다 반대한다. 정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원래 표현을 잘 안 해요. 맞아 안 하잖아요. 표현을. 맞아요. 왜 일본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냐면 일본이 오랫동안 막부 체제 하에서 사무라이들한테 눌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면은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의견 자체를 안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건데 이번만큼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요? 자기네들의 생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어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지금 그런데 밀어붙여. 우리나라 마산의 어민들이 마산? 마산 그 일대 어민들이 괜찮다. 뭐 이거 문제 없다고 지금 정부가 하는 거 아니냐? 왜 민주당 왜 이러느냐 막.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니, 진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괴담이다. 처음부터 약간 말도 안 되게 그게 안전한 그걸 의심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나 후쿠시마 얘기하면 야 정치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후쿠시마가 무슨 정치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뭐 소금도 이제 못 먹는다. 뭐 그러니까 가공품도 못 먹는다. 뭐 난리 났습니다. 엄마들 커뮤니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조차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더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니 야당에서 발의해야죠. 그 법을 발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권력을 줬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은 이건 뭐 탄핵 사유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법안을 얘기해 줘봐요. 근데 뭐 내정 간섭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무슨- 일본에다 내정 간섭하는 거라고. 아니 그 법에는 국회 결의안 할 수 있죠. 결의안 결의안도? 냈던가? 국회 결의안을 통과 안 됐죠. 통과 안 됐죠. 통과 안 됐는데 결의안은 자봐. 뭐야? 아유.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제주도 도지사 할 때 그때 만약에 일본이 핵 오염수 무단 투기하면 자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방방방방 떴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 되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의원 59명도 성명서 냈었어요. 그럼요. 후쿠시마 오염수 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AEA가 네.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해서 무슨 UN 기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IAEA는 그때 에이전시야, 에이전시. 용역회사야,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이 돈 주고 너네들 이거와 관련해서 대충 만들어줘라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줄엔 책임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는다. 왜? 얘네들 에이전시니까. 얘네들 용역회사 애들이 만든 보고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용역회사가 막 이래저래 휘게 막 하는 건데 지금도 이 용역회사 얘네들 IAEA 얘네들이 지금 가짜 보고서 만들어 갖고 한 걸 갖다가 이것이
오히려 과학적이고 나머지가 괴담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실제로 IAEA에서 이번에 일본 오염수 관련된 이 보고서 관련해서 뇌물 스캔들도 사실 있었어요. 일본 쪽에서 받았던 뇌물 스캔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이 30년 동안 방류하면서 보니까 IAEA 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IAEA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밥그릇이고 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니까 당연히 우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환경단체가 차라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생태계 파괴인데? 아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했잖아요. 가서 법만 보고 온 거잖아. 밸브 하나만 네. 찍었어. 밸브. 도쿄원전은 나도 갔다 왔어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못 들어갔지. 정문에서 시위만 하고 하다 왔지. 나 4월달에 아. 4월달에 네, 도쿄원전 직접 갔다 왔어요. 그 정문에. 네, 가서 좀 만나고 와서 좀 그냥 멱살을 잡고 비틀어야지. 일본 왕궁 있잖아요. 왕궁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야. 네. 예, 되게 가까워. 차로다 가는 한 2, 3분 정도 거리에 있고. 네, 네. 그래서 왕궁 들렸다가 거기 가갖고 피켓 시위하고 만나진 그리고- 못합니까? 그 사람? 아유 뭐 쫓겨났지. 뭐, 아, 예, 진짜 그래서 답답하네요. 변 대표님도 일본 쪽에 이렇게 뭐 시민단체나 이렇게 연결고리 좀 많지 않으세요? 그쪽에? 제가 네. 아는 시민단체는 전부 다 찬성하는 쪽 시민단체들. 이 후쿠시마 네. 오염수를 찬성하는 논리는 일본도 뭐예요? 많은 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일본도 좀 우익 진영을 찬성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예. 아니 뭐 똑같아요. 지금 안전하다? 얘기하는 거랑. 예, 뭐 과학자 몇 명 나와가지고 뭐 안전하다. 뭐 그런 의미니까. 와. 근데 이게 이제 문 앞에 장사 없구나. 알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오염 처리인데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있을 때 위만 딱 해소하면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라앉죠. 네. 그럼 이제 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위는 괜찮아. 네. 위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바닷물 전체 이 밑에 있는 것들 네. 가령 이제 뭐 조개류들도 네, 있을 수 네. 있고 또 전복 뭐 이런 전복, 거잖아.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이 이걸 먹는 거예요. 어머나. 플랑크톤이 이제 그러면 조개류 이런 것들 다 플랑크톤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 뭐 새우 이런 것들 이게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 고래가 먹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치. 뭐 큰 놈들 저 참치가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럴 때 나중에는 이 쌓이다 보면은 마지막 잡히는 것들은 방사능에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 단순하게 물만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연하죠. 바다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네. 이게 극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고. 먹이 사슬 생태계가. 제가 그 환경단체에 있는 분한테 이제 그 방사능 관련된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방사능이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1마이크론, 2마이크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절대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쌓이는구나.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뭘 먹게 되면 다 몸 안에 있다가 배출돼서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방사능은 배출이 되지 않고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암이 될 수도 암이 있고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질병을 예. 유발할 네. 수도 있는 거죠. 아예 DNA를 교란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암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후쿠시마 근처에 어린 아이들이 갑상선암이 걸리는 게 200배. 네, 200배라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아이고야. 검사 받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가습기 살균제도 10년 넘게 쌓여가지고 겨우 입증해서 청구했지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봤어. 그거를 겨우겨우 어렵게 입증을 했다 한들 어디에 청구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따져야지. 어차피 틀 거면 멱살이라도 잡고 하지 말아라고 그런 쇼맨십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질 깁니까? 기시다 앞에서. 그러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결국 행동으로는 우리 돈으로 다 홍보 영상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네. 안전하다.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이 넘으려면요. 그것도 며칠 사이에. 1000만 넘었어요? 네. 1600만. 그 10억 들여서 만든 영상은 또 1000만이 넘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세금으로 안전하다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거는 좀 약간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윤혜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것과 관련돼서 그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 때문에 생긴 인과관계가 이제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청구 대상이 없다고 하잖아.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있던 사람들, 이것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 비용을 내게 하는 구상권 청구 비용을 그들이 받게 하는 좀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하다못해 이런 해야지. 법이라도 좀 만들던가. 답답해요. 이거 이거 독국물을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뭐 죽든 말든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가, 전 처음 살아봐요.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역대급 아니야 진짜.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국제사회는 이렇게 조용하고. 근데 이제 아마 이 어민 조직을 이 뒤에서 움직여가지고 어민들을 통한 언론 플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정부가요? 예, 이제 괴담 때문에 어민들 다 굶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론 공작을 시작할 것 같아요. 이 하는 거 보니까. 어제 아니, 벌써 그렇게 시작하고 네, 있어요. 예, 벌써. 하지만 깨어있는 그 어민 대표 그분 어제 MBC 라디오에서 통화하실 때 자기가 바다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다. 이 바다에도 너무 미안하고 이게 앞으로 싸워야 될 그 결의를 다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미 판매가 반 이상이 줄었다면서요. 제주 해녀들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해녀분들이 실제 물 안에서 그걸 먹기도 하잖아요. 물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먹는 물인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분들이 절규하면서 이런 걸 부탁했습니다. 제발 시민들 저희가 6개월, 1년이 걸리든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수산물을 구매하는 거를 제발 줄이지 말아달라. 일단은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것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한 8개월 정도. 네, 빠르면 8개월. 걸린다면서요. 예. 근데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마다 이게 한 달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네, 네. 일반적인 해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8개월 뭐 이야기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어쨌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한 8개월이 지나면은 일단 남해, 동해, 서해 모든 바다가 다 어떡해. 오염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천일염은 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수사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이제 학교에서 급식 있잖아요. 학교 급식은 이제 절대로 우리나라 수산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야. 학교 급식은. 네.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했다던데요. 이거 이제 그 수산업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급식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공급하라고. 수산물 늘리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말이 안 되냐면 급식으로 공급을 할 수 없는 게 급식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네. 100%. 교장 선생님 권한도 없어요. 그 영양사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네. 학부모들이 우리의 저 핵오염수 방사능된 수산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강압적이야. 학교 급식 늘리겠다? 나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네. 군대. 응. 예. 군대에 있는 이 장병들한테 다 그냥 막 일본 핵오염수 막 이거 다 먹이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다 수입 그 수산물 이제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노르웨이 바다는 뭐 5년 안에 안 되나?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희망 섞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이든 말고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바이든 거 다 뒤집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본한테가 야 니네 틀면 죽어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트럼프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그렇게 얘기까지 나와. 거대한 제1의 대국 미국에서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이 대안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그것도 답답하네. 아니 근데 트럼프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관심 없죠. 아예 그건 그리고 바이든도 관심 없어요? 환경운동했던 사람인데 왜 이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밥그릇 앞에서는 아주 그냥 바이든하고 그 국제 외교 방식은 완전 병봤는데 아마 환경은 한 수 더 뜨는 수가 있어요. 트럼프. 진짜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거기는 아예 30년 할 거 10년 안에 끝내자 막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오케이 안 하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든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도 이게 흘러간다는데. 아니지. 이유가 바이든 있을까요? 미국한테는 흘러가지만 미국은 너무 멀어요. 먼데 미국도 가긴 가겠지만 지금 바이든 30년인데? 입장에서는 중국에 더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최고의 적은 이미 러시아는 아니에요. 네. 이 러시아는 이미 이제 기운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국이 최고의 적인데 네. 바로 여기서 흘러가면 우리 바다도 망가지지만 중국 바다 다 망가지잖아요. 중국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바이든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시다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케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진짜 그리고 이기적이다. 미국이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렇지. 9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언제든 망가져도 이렇게 투기하는 방법을 열어놓는 엄청 극단적인 이기적인 지금 그래서 전 길로 세계에서 가고 있는 원자력 거예요. 발전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러시아였어요. 그 다음이 프랑스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야. 우리나라도 꽤 많네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네 번째로 많은 건데 지금 세 번째가 됐지. 왜냐면 프랑스가 원전을 다 없애버렸거든. 네.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래서 이 일본이 참 3위였고 프랑스가 4위, 우리가 5위였는데 이게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많은 순서대로 원자력 사고가 난 거예요. 미국에 쓰리마일 있었지, 러시아 체르노빌 있었지,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그래서 그 다음이 프랑스 차례다라고 이야기될 때 프랑스가 없앴는데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네. 벌써 월성 원전 이런 데들이 너무 노후화됐고 방사능이 새기 시작해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주에 준전이 방패장이 있어. 폐기이물 처리장, 네. 장갑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 지하에다 만들었는데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새. 아이고. 그래서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경주 일대. 네. 그래서 경주 가잖아요. 네. 가면 곳곳에 방사능 수치 나오는 계기판들이 곳곳에 있어. 곳곳에. 공기 중에 방사능 측정기가 그렇지. 네. 그 곳곳에. 근데 지금 그 하다못해 굉장히 안전하게 지었다라고 했던 방패장도 지금 이게 방사능이 새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 원전 울산 일대, 경주 일대, 부산 일대 여기 있는 원전들, 이 원전들 중에 만약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셧다운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후쿠시마만큼의 엄청난 방사능 오염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아니 윤석열은 왜 이렇게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원전을 뭐 키우고 뭐 세일즈 하겠다 뭐 난리치던데. 그래서 원전을 갖다가 이제 멈추게 했던 걸 가지고 네. 거꾸로다가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다 감옥 보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